전쟁이 터지며 개떡락했지만 저에겐 값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투자의 기준을 바꾸게 해주었으니까요. 솔직히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전쟁이 터져도, 금리를 올려도, 심지어 경기 침체가 와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정해진 미래, 떡상할 종목이 명확하게 보이는 초능력이 생겼습니다. 저에게 초능력을 준 그지 같은 시장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최악의 시장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나 싶을 정도입니다. 눈에 빤히 보이는 정해진 미래라면 수많은 돌발 변수들로 인해 잠시 물릴 수는 있어도 결국 떡상하는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떡상 버스에 탑승을 할지는 여러분의 인생 극장입니다. 라이트, 나우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떡상입니다. 오랜만에 네이버를 살펴보겠습니다. 광고와 커머스 사업의 성장률 하락이 2분기를 기점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검색 플랫폼 매출액은 전년 동기 10.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는 검색 플랫폼 성장률 바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품 라인업 확대 효과로 인해 하반기에도 견조한 두 자릿수 성장을 거두며 검색 플랫폼 성장률이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죠? 좋진 않아요. 솔직히 다행인 겁니다. 지난해 35% 성장한 커머스 성장률도 2분기에 26%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2분기 성장률의 바닥을 찍고 다시 성장률이 회복되는 추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좋다기보다는 다행이네요. 국내 이커머스 성장률도 이미 1분기에 저점이 나왔고 조금씩 회복되는 추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성장률 하락은 마무리되는 시기에 도래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주가 하락은 제한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성장률 역시 1분기에 바닥이 나오면서 2분기부터 회복 추세가 전망됩니다. 영업이익률 역시 1분기 바닥을 찍고 2분기부터 회복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그저 다행이다라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동안 인건비와 마케팅 등 비용 부담으로 수익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건비 상승 문제도 있었지만 작년 직원 수가 12,100명이 증가하며 직원 증가율을 18%를 기록했었습니다. 심지어 1분기에도 900명이 늘어났고요. 다행히 올해는 직원 증가율이 8%대 수준으로 통제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또한 다행입니다. 아주 좋은 건 없어요. 그저 불행 중 다행인 겁니다. 그리고 분기 약 2천억 원 규모의 마케팅 비용은 커머스 관련 비용과 웹툰 마케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하반기에는 마케팅 비용의 증가폭 또한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반기엔 영업이익률이 18%대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아니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아요. 그동안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은 커졌습니다. PBR 밸류에이션은 역사적인 최저점 수준에 있고요. PER 밸류에이션의 경우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수준까지 빠졌습니다. 네이버 역사상 가장 싼 가격 구간에 있는 겁니다. 확실히 바닥 시그널들이 여기저기 보이네요. 하나투자증권의 실적 추정치를 살펴봅시다. 올해 분기별 매출을 보면 기본적으로 우상향이네요. 그렇게 올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 수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네요. 준수합니다.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지만 과거 성장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요. 올해 분기별 영업이익을 봐도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영업이익률 또한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전망하고 있고요. 확실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좋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크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앞서 말한 대로 상반기 부진 영향으로 볼 수 있고요. 하지만 하반기 수익성이 개선되기 때문에 최악은 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이 좋습니다. 올해는 다소 플랫한 이익 성장을 거두지만 하반기부터 이익 성장률이 회복되며 내년엔 수익성 개선을 통한 20%가 넘는 이익의 성장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비용 통제가 중요해 보입니다. 대체로 괜찮죠? 여기저기 바닥의 근거들은 보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바닥이고요. 당장의 강한 반등은 어렵지만
앞으로의 실적 회복 정도에 따라 반등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차트를 보며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봅시다. 차트상으로도 바닥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닥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반등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네이버와 같은 성장 섹터의 불리한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 색깔만 바뀐다면 34만 원대 회복은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지속 성장하고 기본적인 훌륭한 펀더멘탈이 있기 때문에 길게 보면 30만 원 후반대까지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쩍꼭지에 물려 있다면 지금과 같은 바닥 구간에서 30만 원 후반대 수준까지는 평단을 만들어 두면 되고요. 가능하면 34만 원 수준은 만들어 두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단이 30만 원 중반대 아래에 있다면 그냥 보유하면 됩니다. 앞서 전망한 대로 수익성 개선이 확인된다면 어차피 회복되는 가격 라인이니까요. 주봉 차트를 봅시다. 바닥입니다. 월봉 차트를 봅시다. 바닥이네요. 다시 일봉을 봅시다. 아직은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때 괜찮은 거래량의 메이저 수급이 들어온 후 메이저 물량이 유지되고 있으니 당분간 시장에 큰 변수만 없다면 5일선을 타는 회복 추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정리를 하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이버는 그동안 성장률이 둔화되는 약점이 있었으나 이러한 성장률 둔화가 바닥을 찍는다면 주가도 바닥을 찍을 겁니다. 이미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하단을 깨고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성장률이 회복되고 실적 개선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주가도 회복 추세로 돌아서게 됩니다. 100%라는 것은 없지만 앞서 함께 살펴본 근거들을 봤을 때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회복을 한다 해도 얼마나 반등할지는 비용 통제 능력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지에는 아직은 의문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줄 평을 하자면 분명 투자 매력이 생겼지만 더 이상 최고의 주식은 아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모로 바닥 시그널이 보이고 있어 다행입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금리 인상 기조가 불가피하지만 빠르면 가을쯤엔 금리 인상이 멈출 수 있고요. 내년에는 오히려 금리 인하가 언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네이버와 같은 대표 성장주들에게 유리한 시장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네이버는 지속 성장하는 기업이면서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색깔만 바뀐다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인내해 주세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최악의 시장에서 꿈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의 떡상을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